자, 이거를 보면 가슴이 뛰지 않나요? 특히 이게 대한민국 선생님들 이런 거 보면 가슴이 뛰지 않나요? 자, 여러분들이 다시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학생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교육을 받고 싶습니까? 지금 같은 교육을 그대로 받고 싶습니까?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게. 그럼 초기에는 이게 거의 없어요, 지금 교육 인프라가. 하지만 길은 이미 다 뚫려 있어요. 그럼 일단은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좀 몸이 허약하고, 건강한, 몸이 건강한 정신이 나오는 거 너무 당연하죠. 건강한 마음이 나오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체력, 수련, 체력 단련 차원에서라도 이거는 한번 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여기서 국토 대장정을 어떻게 해요? 강화도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저기 거제도까지 이걸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길 따라서 어떻게 해요? 테마 교육관들이 하나씩 하나씩 생길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어떻게 해요? 중학교와 고등학교들은 어떻게 해요? 다 지금 문을 닫을 겁니다. 기존에 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다 문을 닫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집에서 어떻게 해요? 집에서 이게 저기 유튜브나 이런 영상으로 이런 거로 체험으로 이렇게 집에 있다가 나중에 인솔교사하고 그게 저기 프로그램이 이제 서로 맞으면 어떻게 해요? 그 프로그램에서 인솔교사의 그 저기 그 인솔하에 어떻게 해요? 같이 요거를 대횡단할 겁니다. 자, 인솔교사 한 분에 9명의 학생이 주어질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학생을 더 줄일 수도 있어요. 인솔교사 한 명에 한 저기 대여섯 명으로 줄일 수도 있어요, 학생을. 왜냐하면 이게 교육에 이게 집중도를 위해서. 근데 어떻게 해요? 학생 수를 줄이게 되면 예산이 많이 필요해요. 지금 일단은 저희가 어떻게 예산 때문에라도 인솔교사 한 명에 어떻게 해요? 9명의 학생이 이게 저기 인솔을 하게끔 되는데 상황 봐서 어떻게 해요? 인솔교사 한 명의 학생 5명을 한번 저기 이게 할까 지금 이제 그러면 비용이 좀 2배로 많이 들어가긴 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만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인솔교사 한 명에 5명 학생이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인솔교수가 편해요. 그리고 학생이 어떻게 보면 좀, 이런 말 그런데 형처럼 이 학생들 케어가 가능해요. 5명만 데리고 다니면. 9명을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9명은 각 개인에게 형처럼 개인, 이렇게 집중적으로 가는 게 이게 좀 한계가 있어요. 이게 딱 적당한 게 뭐냐면, 이게 인간이 이게 잠재적으로 오진법을 써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학생 5명이 어떻게 인솔교사 1명이면 인솔교사 1명이 학생 5명 갖다가 집중 케어가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 원래 9명이었는데 5명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이게 좀 올라가는 건 사실인데 근데 어떻게 해요? 기존에 있던 교육 지금 1년 우리나라 교육부 예산이 국방부하고 똑같아 거의. 오히려 많던가? 예전에 교육부 예산이 국방부 예산을 앞질렀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 교육부 예산이 어마어마해요. 그 교육부 예산으로 이거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왜? 인데까지 다 저기, 잡것들이 다 갉아먹어가지고, 다 저기, 옆으로 빼돌리고, 착복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육비는 겁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교육의 질은 낮았던 거예요. 그럼 인데까지 빼먹던 거 못 빼먹게 다 이제 차단을 할 거예요, 이제. 이제 더 빼먹으면 이제 감옥 보낼 거야. 그럼 예전에 감옥 안 보냈나요? 안 보냈어요. 못 보냈어요. 같이 해 먹었으니까. 같이 해 먹었으니까. 아이씨. 자, 앞으로 어떻게 해요? 이제 이것부터 차단할게요. 지금 정계 쪽 사람들하고 이게 사학재단 쪽하고 이게 커넥션 비리 관계가 겁나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뒤로 빼돌리는 교육 예산이 어마어마해요. 자, 이것만 못 빼돌리게 해도 어디요? 양질의 교육 이게 충분히 가능해요. 자, 이거 하려면 교육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지 안 들어요. 기존에 있던 예산으로 어떻게 충분히 커버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좀 그런데 유학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면 유학생들을 받으면 그 나라 쪽 공교육을 해서 그 나라 쪽에서 지원이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이런 말은 그런데 대한민국이 어떻게 교육 사업을 해서 어떻게 해요? 교육 예산을 이렇게 교육을 쓰는 게 아니라 공교육이 어떻게 해요? 수익이 나요. 천문학적인 자, 반도체, 뭐 자동차, 뭐 이런 거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이 어떻게 해요? 공교육 사업으로 수익이 나요. 유학생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저기 가난한 학생 나라들은 거기는 거의 무상으로 이제 해줄 거예요. 가난한 나라들은.
그 부자 나라는 어떻게 해요? 거기 공교육이 때문에 학생은 수업료를 안 내고 그 국가에서 어떻게 해요? 여기 대한민국 교육부를 어떻게 해요? 저기 예산이 지원이 돼요. 그 나라에서. 그럼 어떻게 대부분의 이제 선진국들이죠. 이제 저기 보통 유럽이나 이런 저기 미국이나 잘 사는 나라들이 대부분 그걸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교육 어떻게 해요? 여기서 돈이 이게 소모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어떤 떼돈을 벌어요. 대한민국이 교육 사업을 해서. 자, 이거를 보면, 이거 서로, 이거 외국인 학생도 이거를, 여기 교육을 받고 싶지가 않을까요? 안 받고 싶어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때? 이게 대한민국 지금 교육 사업이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는데, 지금 제가, 예전에 보면, 한강 따라서 제가 여행을 많이 다녀요. 남한강, 북한강 따라서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낙동강 쪽은 아직 못 갔어요. 이게 저기, 가긴 갔는데, 그냥 대충 했고, 디테일하게 그만 본 게 남한강, 북한강이에요. 그럼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 구토 대장으로 남한강에서 낙동강까지 이걸 하고, 나중에 이게 더 활성화되고, 이제 유학생들이 들어오고, 이제 수익이 많이 발생하고, 예산이 많이 되게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요 밑에 라인 있잖아요. 이제 남해 라인과 서해 라인 따라서 할 거예요. 이제 이게 물길 프로젝트예요. 자, 강 따라서, 한강 따라서 한번 가고, 소백산 넘어서 낙동강 나요. 이게 강 따라서 가는 교육 프로젝트. 왜냐면 수기를 따라서 가면 어쩌냐요? 물이 이게 풍수적으로는 물이 있는 데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지혜로워져요. 교육은 뭐가 필요하죠?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길 따라 먼저 여행을 저걸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강인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어떻게 2차적으로 나중에 이제 거제도를 기점으로 하고 진도까지 어떻게 해요? 연결을 시킬 겁니다. 왜? 물길 여행이기 때문에. 물은 사람을 지혜롭게 해요. 지혜는 교육과 바로 연결되죠. 그리고 이게 성공하면 다시 이걸 이제 벨트를 또 연결할 겁니다. 그리고 저기 사이클 벨트 라인이 이제 구성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첫 번째로 어떻게 해요? 북한강 따라서 이제 또 따로 이제 거기도 이제 생길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금강 따라서 이제 따로 이제 프로젝트가 생길 거고요. 지금 1차적으로 어떻게 해요? 지금 어떻게 해요? 저기 대국민은 대국민, 대학생, 어떻게 해요? 구토 대장정 사변. 이건 돈이 안 돼. 이미 길이 다 뚫려 있어요. 지금 걸어도 이게 갈 수 있어요, 이 길이. 여기서가 이제 100길 좀 타면 되지. 이미 강화도서부터 강 따라서 어떻게 해요? 거제도까지 이미 다 길이 연결됐어요. 그 길 따라 그냥 가면 돼요. 이게 앞으로, 제가 내놓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게 원래 있던 거예요. 원래 있던 저건데 이걸 이제 못 해가지고 지금 이때까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 굉장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제 이걸 할까 합니다. 그럼 여기서 구토 대장정을 하면서 이 낙동강과 저기 한강, 남한강 이쪽에 어떻게 해요? 교육 기관들이 들어설 겁니다. 그 테마별로. 이제 어떤 학문을 가르치냐에 따라 틀리죠. 이제 생물학도 가르칠 수 있고, 양자물리학도 가르칠 수 있고, 과학도 가르칠 수 있고, 미술도 가르칠 수 있고, 뭐 조각도 가르칠 수 있고, 여러 가지 학문을 가르쳐요. 체육도 가르쳐요. 보통 이런 체육 같은 데는 산 같은 데였어요. 산악 구보나 아니면 산악에 등반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교육을 시킬 거예요. 다 테마별로.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교육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바뀌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계 교육의 표준이 될 겁니다. 자, 이대로는 누가 봐도 안 됩니다. 그거는 아이들도 알고, 학생들도 알고, 학부모도 알고, 뭐, 대한민국 사람은 다 압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변하기가 싫은 분들이 많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편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교육을 희생을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건 잠재적으로 어떻게 해요? 전 세계의 교육을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희생시키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제가 좀 말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서 한번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기득권과 밥그릇 싸움 때문에 이거를 방해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학생들 앞에 참 부끄러워할 줄 압니다. 나 편하려고 내가 하던 게 그대로 편하니까 니들 희생해라.
이거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희생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현재 교사들은 잠재적인 살인자라고. 제가 봤을 땐 맞는 말입니다. 지금 다들 선생님들이 본인의 인권만 주장을 하지 학생들의 인권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 학생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있는 거지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학생이 있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중고등학교는 다 없어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본격적으로 어떻게 해요? 새로 개혁하는 안에 따르지 않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사직서를 내게 될 겁니다. 자, 이건 경고입니다. 이거 제가 참다가 이거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요거는 한번 정치인들도 얘기를 못 하는 거야. 이걸 다 너무 당연한 거를. 근데 이게 지금 진짜 선생님들부터 어떻게 해요? 학생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희생시키면서 자기 편의를 위해서 자기 인권을 갖다가 뭐 유린하네 마네 이런 소리를 해요. 자, 지금 시대를 바꿔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땐 교육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지금 사회 개혁하는 데 있어서 교육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자, 이건 경고입니다. 이건 지금 제안서를 넘어서 이건 경고입니다. 자, 이걸 반대하는 어떤 집단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가차없이 처단을 할 겁니다. 이제부터는. 자, 오늘 좀 약간 제가 교육 제안서를 하면서 약간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 따라오면 어떻게, 여기에 따라오면 거기에 맞게끔 새로운 어떻게 해요? 교사로서 어떻게 해요? 연수를